네, 이제 뭐 이슬람 거의 다 했습니다. 이슬람 거의 다 했고 세 번째 해가지고 이슬람 쪽에서 제일 많이 공을 들인 게 이제 경제죠. 여기는 원래 상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엄청 공을 들였고요. 결국 이게 나중에 이슬람이 차지하는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몽골이 나중에 차지한다는 거죠. 결국 이게 이후에는 어디로 이어지느냐면 이제 원나라, 몽골 제국, 정확히 말하자면 몽골 제국의 어떤 기반이 되죠. 예. 얘들이 만든 어떤 경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몽골 제국의 기반이 된다 가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이제 아바스 왕조 때 이야기를 주로 할 거고요. 자, 대도시가 발달을 합니다. 상업을 키우면서 대도시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뭐 바그다드라든가 뭐 코르도바. 바그다드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수도입니까? 아바스 왕조의 수도고, 코르도바 같은 경우에는 후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죠. 자꾸 이름 헷갈려요. 옛날에는 오미야드라고 분명 난 배웠단 말이에요. 아, 진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도시들을 지나는 도로망도 정비를 하게 됩니다. 네, 도로망도 정비를 하게 되고, 여기에는 이제 역전이라고, 뭐 쉽게 말하면 그 몽골 제국으로 치면은 역참제도죠. 아,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급한 문자라 가지고 요거 좀 하고 하다가 이해할게요. 지금 어버이날 때문에 그 와이프 연락이 와가지고 예약해 주세요라고 보내야겠다.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꽃가루가 있어가지고 코도 간지럽고 기침도 나고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악해요. 우리 학교 알잖아요. 산 많고 벌레 많고. 예. 역전은 이제 나중에 그 몽골의 역참제도로 이어집니다. 예, 이 역전이 이제 총 930개가 설치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km 간격으로 설치를 했고,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12km 간격으로 설치를 했다. 그럼 여기에는 여행자들이 묵고 갈 수 있게 이제 숙박시설도 있고, 식사도 제공해주고, 낙타, 말, 소 등을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했다 하는 거죠. 이러면서 당연히 시장도 발달하게 되고요. 시장이 발달하게 됐다. 이 이슬람에서 시장을 뭐라 하느냐 하면 바자르라고 해요. 우리 그 바자회 할 때 그 바자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알겠지요? 예, 바그다드는 참고로 시내의 도시다라는 뜻이고요. 인구가 150만이 넘었대요, 여기는. 예, 엄청나죠? 계획도시입니다. 성벽을 둥그렇게 따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아는 거 모르겠는데, 진격의 거인 보면 나오는 그런 모습처럼, 그거 보면 성이 도시를 다 감싸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아마 작가가 이거 참고한 거 아닌가라는 심리적 의심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자, 실크로드 장악한 얘기 아까 했던 거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크로드 장악. 자, 실크로드를 장악했던 대표적인 전투 탈라스 전투. 이런 게 의외로 되게 많이 나와요. 751년 단가의 싸움.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슬람 제국의 왕조 이름은 아바스 왕조입니다. 아바스 왕조. 특히 이제 동서양이 만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세계가 좀 만나는 거, 이런 거 탈라스 전투라든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뚜르뿌아띠의 전투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의미가 있어요. 좀 많이 나옵니다. 뚜르뿌아띠의 전투는 누굽니까? 우마이야 왕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사산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거는 정통 칼리프 시대, 그 다음에 뚜르뿌아띠의 전투는 우마이야 왕조, 탈라스 전투는 아바스 왕조.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주세요. 예. 그러면서 이 실크로드를 장악해서 야들이 이제 건조지대 무역, 그 다음에 더하기 해상 무역,
이거를 통해 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특히 건조지대 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타 캐러반이라고 부르는 대규모 낙타를 이끌고 다니는 상인들, 낙타를 갖다가 이제 사막의 배라고 부르거든요. 엄청 울렁거려요. 이거 멀미합니다. 난 안 타봤는데 타본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낙타는 특이하게 오른발 왼발이 같이 움직이죠. 양발이 이래 가는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가는 게 아니고 양발이 같이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처음 타는 사람이 되게 어지럽다고 하는데 뭐 낙타만한 게 없습니다. 네, 좀 덜 먹어도 오래 버티고 뭐 이런 거, 뭐 짐도 보통 야가 한 270kg 정도를 맨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대규모 상업을 이래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기도 길도 잘 찾아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낮에는 못 댕깁니다. 야들도 낮에는 안 댕겨요. 낮에는 엔간하면 안 댕깁니다. 주로 밤에 다니죠. 별 보고. 그래가지고 이 이슬람에 보면은 그게 발달을 했죠. 뭐고 그 천문학 이런 것도 발달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그 별만 보고 길 찾아가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발달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해상무역이라고 해가지고 뭐 지중해에서 남중국해에 이르기까지. 지중해는 어디냐? 요 사이에 있는 요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요 유럽과 아프리카와 이 서아시아의 사이에 있는 요 지중해. 지중해와 남중국해까지 이렇게 가는 게 있었는데 페르시아만에서 그 어디입니까? 이름 생각 안 나네. 페르시아만에서 그 광저우까지 이르는 전기선이 있었대요. 전기선. 이 120일 걸리는 전기선이라는 거 배에 한 번씩 다닌다고. 요 페르시아만에서 저 중국까지 인도 거쳐가지고 동남아시아 거쳐가지고 중국까지 가는 요 120일짜리 전기 배가 있었다 하는 거 대단하지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뭐 중국 말할 것도 없죠. 일본 이때 당시에 신라뿐이겠어요. 고려 때도 보면 아라비아 상인들 많이 오거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바이킹,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까지 얘들하고 교역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을 이제 외국이라고 했거든요. 왜 하다 보니까 야들이 와쿠와쿠 이렇게 불렀대요. 와쿠와쿠, 지팡구. 이게 나중에 그 뭡니까 그 전설의 무대가 되지요. 일본에 가면은 금으로 된 건물이 있더라, 황금의 나라더라 하면서 마르코 폴로가 또 요구에 받아 적는 바람에 나중에 신항로 개척하고 대항해 시대 때 보면은 일본 찾아가잖아. 진짜 금 있는 거 맞나 하면서. 신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바이킹에 보면은 당시 아랍인들이 쓰던 은화가 떼거지로 나와요. 떼거지로 나와. 한 4만 개 막 이래 나오고. 바이킹 쪽하고도 교육을 했대요. 그러면 바이킹은 주로 뭐 어떤 걸 했냐면 이제 슬라브족 노예들. 슬라브족이라는 거는 그 지금의 러시아와 동유럽 쪽에 거주하는 걔들을 슬라브족이라고 하는데 얘들이 옛날에 힘이 약해가지고 노예로 많이 팔려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노예를 부르는 말 슬레이브 하는 게 요 슬라브족에서 나온 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로 이제 북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했죠. 사하라 사막 쪽에 있는 그 암염을 서아프리카에 금이랑 교환하는 요런 암이 염금 무역이라는 거를 벌렸어요. 요거는 이제 사하라 사막, 암염. 뭐 북아프리카가 이슬람의 그거니까 요거는 이제 서아프리카, 수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뭐 이런 건 거의 뭐 TMI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사무사라고 이 사람이 저 서아프리카의 말리 제국이라고 여기에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야가 왔는데
야가 왔는데 낙타 100마리에 대략 뭐 과장이겠지. 설마 10톤 정도 되는 황금을 가지고 왔대. 낙타 100마리 같으면은 이론적으로 27톤까지 실을 수 있으니까 10톤이나 되는 황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 서아시아의 금값이 떨어졌대요. 수행원만 10,000에서 20,000명. 여기는 금은 그냥 길바닥에 널렸고 뭐 소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게 더 오히려 귀한 거였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뭐 많은 그런 거를 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문화로 갈게요. 문화. 이슬람 문화. 아이고. 그래서 요 시기에 문화 발전을 뭐 아라비안 르네상스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르네상스는 뭐 이런 거 미술이나 예술 이런 거 잘 나갈 때 보면은 문화적으로 잘 나갈 때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씁니다. 르네상스에 대해서 나중에 배울 거고요. 궁정 도서관이라는 걸 만들어요. 도서관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아했습니다. 야들이 학문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지혜의 집이라고. 지혜의 집이라고. 그들 말로 번역하자면 바이트 알 히크마. 여기 이런 글자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진짜 머리 아픈 거예요. 지혜의 집이라고.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연구한 게 이제 그리스 쪽에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고 이런 그리스 철학을 연구합니다. 이게 그 나중에 십자군 전쟁 이후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서 서유럽에 이런 게 들어오게 되고 결국 이게 나중에 서유럽에 스콜라 철학이라고 있거든요. 어떤 그 종교 신앙을 좀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스콜라 철학에 영향을 미칩니다. 뭐 이것뿐입니까? 십자군 전쟁 때 거쳐간 게 뭐 중국의 제지술이라든가 뭐 또 어떤 게 있겠어요? 화약, 나침반,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십자군 전쟁 때 건너옵니다. 네,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수학이 발달해요. 수학 발달. 수학 쪽 머리는요, 인도 쪽 애들이 되게 타고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인도의 수학을 갖다가 정리를 합니다. 인도의 영향. 이거는 이제 인도 쪽,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라는 얘기고, 얘들 자체가, 이슬람아들 자체가 또 원래 또 수학에 빠삭하잖아요. 왜? 얘들은 상업을 중시하니까 돈 계산 빠릿빠릿하게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얘들이 이제 영이라는 어떤 개념을 확립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를 만들었다. 요 원형이 되는 게 인도 숫자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에 적을게요. 화학도 발달했어요. 화학은 왜 발달하느냐 하면은 알케미라고 부르는 그 연금술,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금을 만들어 보자. 예, 내가 어디 장사하러 갔는데 가들은 금을 갖다가 만들더라 하면서 막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이제 금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 다양한 게 많이 나오지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술 만드는 것도 나옵니다. 중류주, 그죠? 뭐 소주라든가, 위스키, 보드카,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드카가 보이나? 보드카까지 보이네. 예. 연금술. 그래가지고 뭐 많아요. 뭐 단어에 알자 들어가면 일단 의심해 봐야 돼요. 뭐 염기성 나타내는 알칼리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책에 보면 뭐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뭐 알코올 뭐 이런 거, 알고리즘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이란 쪽에서 온 말이다. 알이라는 게 뭐 더 이런 뜻이거든. 더 정관사 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뭐 캔디라든가 시럽이라든가 면을 나타내는 코튼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아랍 애들이 쓰던 말이에요. 그게 영어로 들어온 거예요. 알겠죠? 뭐 하여튼 그렇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저작물, 예. 이븐 바투타라는 사람은 여행기라는 책을 썼고요. 이거 옛날에 그 뭡니까? 몽골 할 때 잠깐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븐 시나 의학 전범이라고. 특히 의료기술이 유럽이 완전 헬이었습니다. 헬. 그래가지고 십자군 전쟁 때 이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가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환자가, 유럽 쪽 환자가. 그랬더니만 유럽에서 온 의사가 뭐라 얘기하느냐, 마귀가 들어갔다 라고 해가지고 도끼로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고 도끼로 머리를 찢고 그 상처에다가 소금을 쫙 뿌렸대요. 그래야만 마귀가 나간다고. 그럼 가가 살겠냐고. 죽지. 그거 보고 이슬람 의사가 기겁을 했대요. 기겁을 했대.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 이 의학 정범이 이제 11세기 좀 내가 만들었는데 이게 17세기까지 거의 600년, 700년 동안 그 유럽의 의과대학 교재로 쓰였던 거예요. 여기 의학 정범입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 또 대표적인 책이 그 뭡니까? 아라비안 나이트 문학 작품의 이슬람 문학 작품의 거의 뭐 원탑이죠. 아라비안 나이트. 아라비안 나이트는 이제 아바스 왕조 때 5대 칼리프였던 하룬 알 사지드 알라시드 하룬 알라시드. 이 옛날 이야기 적었잖아요. 그 주인공이 말빨 씌고 새벽까지 막 얘기하잖아. 그래가지고 왕이 이 야가 상처가 있어요. 이 옛날 여자 그 왕비한테 배신을 한번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여자에 대한 불신이 싹 터가지고 하룻밤 만나고 그 다음날 바로 죽여버리지.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말 잘해가지고 1000일 동안이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이게 천일야화라고 부르죠. 거기 보면은 뭐 신바띠의 모험 막 이런 것도 있고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얘기도 있고 하여튼 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로는 모스크 하면 이제 둥근 지붕 돔과 그 옆에 있는 미나레트라는 탑, 이게 기본이 돼가지고 많은 모스크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남아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뭐 남아있는 게 많죠. 네. 모스크. 그 다음에 아라베스크라고 내부의 어떤 장식하는 일종의 문입니다. 문인데 이거를 이제 여기 그 우상숭배를 금지하니까 이슬람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지를 하고 야들은 그거를 좀 철저하게 지켜요. 그래가지고 뭐 아라버라든가 뭐 나뭇잎 뭐 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장식하는 아라베스크가 발달했다. 이렇게 네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슬람 끝났어요. 네. 머리 아프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중간고사 고친다고 지금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가 자꾸 습관적으로 끄네요. 미안합니다. 네, 나중에 PPT로 만나요. 안녕.